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펼쳐진 첫 엘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10월 27일 0시 15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정면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라민 야말의 도발로 매우 뜨거웠고요. 경기 끝나는 순간에는 양팀 선수들의 충돌로 시끄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엘클라시코 같은 모습이 좀 나왔죠. 그동안 사이가 너무 좋았어. 이번에는 충돌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매우 시끄럽고 뜨겁고 정말로 화끈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하고 압도했습니다. 결과도 2대1로 챙겨갔죠.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패배도 패배지만 내용도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만족스러운 엘클라시코였고 바르셀로나는 아쉬움만 남은 엘클라시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민 야말 입장에선 더욱더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꿀애들도 아쉽겠죠. 저는 아쉽더라고요. 경기 내용을 돌아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가 잘했어. 너무 잘했어. 바르셀로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엘클라시코, 여러분 또 영주와 함께 돌아볼까요? 함께 갑시다. 렛츠 고! 라리가 10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맞대결을 펼쳤죠.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위였습니다. 양팀 모두 패배는 1패씩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9라운드까지 8승 1패, 바르셀로나는 9라운드까지 7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자가 1위로 올라가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가 1위를 수성하느냐, 바르셀로나가 1위를 탈환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는 매우 중요했는데 상자를 열고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2골 넣었는데 음바페가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골,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벨링엄이 세컨볼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승골을 넣었죠. 물론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의 패스를 페르민이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끝나기 전에 또 한 골을 허용하면서 1대2가 됐고 후반전에는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대2 바르셀로나의 패배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주도했다는 것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PK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음바페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슈체즈니 골키퍼가 선방을 무려 9차례나 했어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파상 공세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페르민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득점 기회를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많이 만들지를 못했고 무엇보다도 라민 야말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죠.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뚫리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경기는 퇴장 선수가 2명이 나왔는데 경기 내용과는 큰 상관은 없어요. 경기 종료 직전에 페드리가 볼터치가 길어지면서 발을 깊게 넣고 결국은 옐로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페드리가 올 시즌에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경기 엘체전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충돌을 할 때 레알 마드리드의 루니 골키퍼가 앉아! 이렇게 소리치면서 결국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장 선수가 2명이 나온 경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내용을 본다면 점유율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2%, 바르셀로나가 68%예요. 물론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은 점유율도 문제가 있었지만 후반전에는 점유율을 가져오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근데 높은 점유율에도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32%의 점유율에도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다,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XG값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3.63, 바르셀로나가 1.03이에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2골밖에 못 넣은 건 아쉽다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만큼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고, 바르셀로나가 한 골 넣은 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만큼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 23개, 그중에 유효 슈팅이 무려 10개고요. 바르셀로나는 슈팅 15개, 그중에 유효 슈팅은 6개입니다. 그리고 코너킥은 12대 4, 그리고 오프사이드는 5대 2인데요. 코너킥이 레알 마드리드가 많은 건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이 그만큼 위력을 발휘했다는 얘기고,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5개를 기록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긴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올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엘클라시코에서 5경기 만에 승리한 거죠. 지난 시즌 공식 엘클라시코 4경기에서 모두 바르셀로나가 결과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산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경기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공식 엘클라시코에서 106승 52무 104패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이상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압도했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바르셀로나 상대로 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중원을 내주면 이 경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압박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마빈가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이것이 적중했습니다. 카마빈가가 초아메니와 함께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블 볼란치 같은 모습도 보여주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또는 오른쪽 측면까지 커버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딜러가 수비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원에서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가 중원을 장악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장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의 속도, 침투, 마무리가 빛나죠. 이 경기에서도 음바페는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격이 막히는 장면이 있었지만 비니시우스의 드리블 자체가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흔들어 놨고요. 그리고 벨링엄의 추가골, 거기에 시발점 역할은 비니시우스의 돌파와 크로스였습니다. 비니시우스도 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벨링엄이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은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더니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벨링엄도 완전히 돌아왔다는 거죠. 즉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힘을 발휘하면서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발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23개의 슈팅을 했는데 2003-2004 시즌 이후 엘클 감독 데뷔전에서 최다 슈팅이라고 합니다. 요때 레이카트 감독이 엘클에 데뷔했었는데 그때 바르셀로나가 21개의 슈팅을 했거든요. 그거보다도 2개 많은 수치죠.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에서 파괴력을 발휘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다 딘 하이선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레라스가 라민 야말을 효과적으로 묶고, 그리고 카레라스가 빠진 그 공간을 딘 하이선이 잘 커버하면서 라민 야말도 완전히 묶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공격도 반감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교체 카드도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요. 브라임 디아스를 투입하면서 브라임 디아스의 솔로 플레이를 이용하는 모습, 특히 많은 수비수들이 음바페에게 집중할 때 브라임 디아스의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요구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카르발이 들어가면서 발베르데하고 교체하는 모습이라든가, 호드리고가 비니시우스 대신 들어가면서 왼쪽 측면을 책임지는 모습, 물론 비니시우스가 교체 아웃될 때 불만을 여실히 토로했지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었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겼거든요. 중요한 것은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수를 띄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선수들을 다루는 모습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게 느껴지는 인터뷰였죠. 여하튼 비니시우스의 그 불만 섞인 교체 아웃에도 저는 호드리고로 바꿔준 것도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브라인과 호드리고의 교체는 측면의 공격을 빠르게 가져가면서도 전방에서의 압박과 기동력을 또 높여놓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물론 90분에 세바요스라든가 곤살로 가르시아를 투입하는 모습도 있었죠. 이것은 기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영리한 선수 교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비 알론소 감독이 플랜을 너무나 잘 짜갖고 나왔고요. 그 플랜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카마빈가를 투입한 게 적중했다고 생각하고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이 스피드와 돌파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벨링엄은 세컨볼에 정말 강합니다. 어느 순간 박스 안쪽에서 흐르는 볼에 대해서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잖아요. 물론 길러가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길러도 후방에서 패스 지원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수에서 위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얘기는 해야 되죠. 음바페가 진짜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가 89분 출전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죠. 물론 PK를 실축하긴 했습니다. 근데 PK를 못 찬 게 아니라 잘 찼는데 슈체드니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으로 막아낸 거예요. 이 경기에서 슈팅 5차례, 유슈팅 3차례, 패스 성공률 91%, 무려 키패스가 4개나 됩니다. 그 정도로 공격을 진두지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올 시즌 음바페는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식 13경기, 즉 라리가 10경기, 챔피언스리그 3경기, 라리가 10경기에서 11골 2개의 도움,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는 총 16골을 넣고 있죠.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엘 클라시코에서 4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2경기 전 엘 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죠. 최근 엘 클라시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총 6골을 넣었는데 그만큼 엘 클라시코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르셀로나에 강해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일 때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상대로 총 9경기에 나와서 무려 12골을 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호날두죠. 34경기 나와서 20골 넣었고요. 그 다음이 벤제마입니다. 벤제마는 46경기에서 16골을 넣었는데 지금 음바페가 9경기에서 12골이니까 벤제마의 기록은 넘어설 것으로 보이죠. 올 시즌 음바페의 활약은 눈부시기 때문에 아니죠. 지난 시즌도 눈부시긴 했죠. 지난 시즌 피치치인데. 근데 올 시즌의 득점 행진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음바페가 거의 득점포를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으니까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만큼 음바페는 미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르셀로나였죠. 이것이 바르셀로나의 최대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대치를 끌어낸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긴 최대치는 아니죠. 왜? 라민 야말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100%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경기였어요. 마르코스 소르그 코치가 뒤에 있었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지로나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이 경기는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고요.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매우 큽니다. 조한 가르시아, 테오 스테겐, 가비, 레반도프스키, 다니 올모, 하피냐, 크리스텐센까지 부상으로 인해서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베스트 11을 꾸렸다 할지라도 교체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전반전 거의 벼랑 끝으로 몰렸기 때문에 후반전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왔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한계가 있어. 머릿속에 떠오는 건 카사도, 바르다지, 아라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다 썼어요. 후반전에. 한지 플릭 감독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카사도 투입하면서 페란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페란을 빼주고 그리고 수비 쪽에 아라오를 투입하면서 아라오가 스피드라든가 피지컬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경기 막판에는 아라오가 최전방으로 가고 수비 라인에 더용이라든가 카사도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즉 지금 있는 자원 속에서는 최대한 끌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요. 정말 쥐어짜는 경기였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고 공수 밸런스가 더 높아져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경기의 문제점, 수비 쪽에서는 높은 수비 라인이거든요. 높은 수비 라인이 유지가 된다면 오프사이드 트랩이 완벽해야 돼요. 한두 번 뚫리면 그거 실점입니다. 결국 음바페에게 뚫리고 실점했잖아요. 음바페에게 뚫렸을 때 누가 반응했나요? 아무도 반응을 못했어요. 그냥 무조공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려면 완벽해야 돼요. 물론 이 수비가 효과를 보는 장면도 있었죠. 음바페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미끄러지면 이거 실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수비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는 거는 수비 쪽의 안정감을 깨하면서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전방과 후방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전방부터 압박하고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라인을 올렸을 때 공격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그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패들이나 도용이 굉장히 고군분투한 경기입니다.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페르미라든가 레시포드를 욕하고 싶진 않아요. 페르미는 골도 넣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그 기회에서 3대2 기회에서 슈팅이 아니라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공격수라면 욕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시포드 엘클라시코 처음 뜁니다. 근데 결국은 공격 포인트 기록했잖아요. 도움 하나 기록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 페란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죠. 공격에서 문제는 라민 야말이에요.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은 페드리를 어떻게 묶을까, 라민 야말을 어떻게 묶을까를 고민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페드리도 나름대로 잘 방어를 했고 이게 카마빈가를 중원에 배치하면서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인 결과죠. 그리고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카레라스가 잘 막아줬어요. 솔직히 라민 야말 아쉬웠습니다. 라민 야말이 조금 더 많은 걸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이 경기에서 슈팅 2번 때여서 유슈팅이 없어요. 물론 기회 창출을 2번 하긴 했습니다. 특히 쿤데에게 만들어진 기회 창출은 너무나 좋았죠. 쿤데가 그것을 헤더로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지만 결국에는 슈팅으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라민 야말이야말로 이런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 넘버 10이잖아요. 바르셀로나의 에이스잖아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빛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공격 쪽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장면이 많을 수가 없었죠. 그나마 이 경기가 한 골 차로 끝난 이유는 슈체스니 골키퍼의 활약 때문이에요. PK도 막아냈고 선방을 무려 9차례나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드 벨링엄의 골 장면에 대해서 슈체스니가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이면서 나와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활약을 한 거죠. 슈체스니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 경기 참사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바르셀로나가 항상 느끼는 건데 경기 시작하고 15분 정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경기력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경기 전 예열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달려야 돼요. 에너지 레벨을 전반전에 최대한 높여줘야 됩니다. 후반전에는 선수 개개인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볼을 간수하고 점유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경기 초반에는 말 그대로 상대가 밀고 나오거든요. 그때 부딪혀서 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엘클라시코 한 번 졌다고 해서 시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0라운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승점 차는 5점 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지금부터 다시 달리면 됩니다. 이번 엘클라시코 사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라민 야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라민 야말이 엘클라시코가 펼쳐지기 전에 인터뷰에서 레알은 훔치고 불평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를 훔치고 승점을 훔치고 주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토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과 레알 마드리드 선수, 레알 마드리드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멘트 자체가 너무 셌어요. 사실 이런 멘트 하면 안 되죠. 물론
또래끼리 모여서 사석에서는 대화할 수 있지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한번 붙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추가메니가 야말의 발언이 이상하진 않다. 근데 야말은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야말의 발언으로 우리 팀이 응집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팀으로 응집이 됐어요. 원팀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야유를 끊임없이 보내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깔끔하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 끝나고 나서 카르바알이 라민 야말에게 한마디 했죠? 카르바알이 야, 너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라민 야말이 긁혔어요. 그래서 카르바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카르바알은 얘기하고 쓱 지나가고 레시포드하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돌아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쿠르투아하고 라민 야말이 충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밖에서 한번 붙자 라민 야말이 18살의 패기 네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 라커룸에서 한번 붙자 밖에서 한번 붙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마빙가라든가 도용이 와서 만류하는 모습이 있었죠. 양팀 선수들이 다 부딪히는 가운데 카마빙가 도용이 만류시키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라민 야말이 라커룸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에 비니시우스가 라민 야말에게 또 한마디 한 거죠. 너 백패스밖에 못하던데? 이렇게 한 번 더 긁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라민 야말의 인터뷰 자체가 상대를 도발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라민 야말이 도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는 있죠. 물론 카르바알은 베테랑 선수니까. 그리고 카르바알이 에고가 강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적지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를 조금만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들지만은 라민 야말이 도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도용의 얘기도 맞습니다. 카르바알하고 라민 야말은 스페인 대표팀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거 따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니시우스하고 야말이 충돌할 때 하피냐가 말리다가 또 비니시우스하고 충돌하거든요. 비니시우스하고 하피냐 브라질 대표팀 동료 사이잖아요. 근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런 모습이야말로 엘 클라시코의 모습이다. 드디어 예전에 박진감 넘치는 박 터지는 엘 클라시코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면 좋진 못하죠. 라민 야말의 도발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이 사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엘크를 더 뜨겁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라민 야말도 긁혔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쿠르투아, 카르바알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엘크를 치른다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 시즌 양팀은 4차례 대결을 펼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대결을 펼쳤거든요. 라리가 2차례,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한 차례 엘크를 치렀지만은 2차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리그 대결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클에서 양팀의 대결, 양팀 선수들의 신경전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엘클 펼쳐지기 전에 서로가 좀 도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라민 야말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 언론 쪽에서 라민 야말에게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좀 라민 야말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약간씩 문제가 있었죠. 여기다 라민 야말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자친구 문제도 그렇고 물론 라민 야말에게 이 자유분방한 모습이야말로 18세의 젊은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 이런 자유분방함이 플레이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프로로서 일관되게 오랫동안 활약하기 위해서는 라민 야말이 선배인 메시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라민 야말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축구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약간 주의가 너무 산만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돼서 그래요. 맞습니다. 늙은이의 꼰대의 잔소리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걱정되긴 해. 너무 시끄러워 요즘에. 잡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는 라민 야말 도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진짜 남자답게 강하게 이렇게 도발했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도발은 도발대로 해놓고 그에 걸맞는 모습도 못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하튼 말 많고 탈 많은 시끄러운 엘 클라시코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꾸레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아쉬운 경기였다면 정말 박진감 넘치는 가운데 정말 아쉽게 졌다면 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내용은 질만한 경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경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크를 치르다 보면 화끈하게 제압하는 경기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패배하는 경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음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의 문제예요. 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차는 5점입니다. 38경기 중에 10경기씩 소화를 했습니다. 아직 28라운드가 남아있어요. 양 팀의 갈 길은 멉니다. 장기 레이스는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추격해야죠. 추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가 1패밖에 없고 나머지는 연승이라 할지라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리길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려야 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겠죠.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이대로 쭉 질주해서 1위를 차지할까요? 아니면 바르셀로나가 너 내려와 하면서 1위를 탈환할까요? 엘 클라시코는 막을 내렸지만 1위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영주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